문재인 대통령의 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 발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시에 소고기를 더 많이 사 먹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루가 되었다니 보람을 느낀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최근에는 경제위기의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공식을 깨보겠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도 임금을 올리면 개방경제에서 소득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부인하고 끝까지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 수 있다고 우기면서 됐는데, 경제위기의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거의 공식입니다. 그것은 경제위기에는 위기를 일으킨 이유가 있고 그 위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조조정을 할 경우에는 경제적 약자들이 제일 먼저 희생당하는 것이 시장의 구조입니다. 미국의 4만 불 이하 노동자들의 40%가 실직 상태가 있고, 고임금을 받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많은 실직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우리도 정규직은 지금 해고되는 경우가 드물고 자영업에서 일하던 알바 먼저 길자리를 잃게 되는 것들이 이런 현상을 나타냅니다. 경제 이론을 뒤집어서 무리하게 어떤 시도를 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경제 위기의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축소시키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주 철저하게 망해서 다 같이 가난해지면 빈부격차는 줄어들게 되는데, 모두 못 사는 나라로 격차가 줄어들게 되죠. 경제 위기에 부가 만들어지지 않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부를 늘려서 빈부격차를 축소한다 그러면 이것은 단기적으로 복지 확대로 미래의 부를 차입해서 쓰는 빚내는 잔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위기의 빈부격차 확대라는 공식을 깨보겠다라고 하는 각오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히 망해서 다 가난하게 지거나 미래 부를 차입해서 빚잔치를 하겠다는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의 엄정한 현실을 모르니까 저런 바보 같은 소리를 겁없이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평등경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경제적 평등도 민주주의로 인식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치적 민주주의는 자유와 법치를 하는 거고요. 경제적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평등경제인데, 우리가 좀 더 평등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 기회의 평등인가 결과의 평등인가에 따라 인식이 많이 다릅니다. 성장을 통해서 기회를 확대하는 것들이 보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입장이라면,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좀 문재인 정부의 그것이 다양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궤변 속에 들어있는 거죠. 결과적 평등주의의 극단적인 방식은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생산은 능력대로, 소비는 필요대로 한다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적 결과적 평등을 우리는 역사적 대참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빵을 먹을 자유가 자유라고 주장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도 위험한 막스가 주장했던 거 거의 똑같은 이야기다라고 했는데, 지금 주거니 받거니 여야에서 지금 평등을 지상 과제인 것처럼, 평등이 궁극적인 가치인 것처럼 주장하는 이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등을 지향하고 정부의 힘이 커지는 나라는 결국 글로벌 자본이 외면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그 나라 GDP의 몇 %인가 해외 투자, 외국인 투자가, 직접 투자가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불행히도 OECD 국가 중에서 일본이 꼴찌, 한국이 2등입니다. 뒤에서 두 번째로 철저하게 해외 자본이 외면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자본이 외면하는 나라는, 꼴찌를 하고 있는 일본이 어떤 나라인가를 보시면 한국의 미래를 보시게 될 겁니다. 제가 일전에도 아일랜드가 왜 다른 나라인가 보면 당연히 경제 수준의 규모에 비해서 외국인 투자 금액이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나라가 아일랜드다. 그래서 잘 나가는 나라,
계속 성장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들의 차이가 바로 자본이 좋아하는 나라와 좋지 않는 나라를 보면 중장기적인 지속가능 성장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자명히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 외국 투자가 외면하는 나라에 일본, 한국, 아르헨티나,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 러시아 이런 나라들입니다. 어떤 나라들이 저기에 속하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죠? 평등 경제를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평등이 얼마나 어려운 건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 노동연구원장을 했던 박기성 교수님을 비롯해서 두 분이 쓴 논문에 최근에 해외전에 실린 건데요. 소득 격차와 경제 성장의 관계를 보면 크게 U자를 뒤집어 놓은 것과 같다는 거죠. 즉 소득 격차가 너무 적으면 노력을 해도 다 똑같이 번다 그러면 열심히 일 안 하겠죠. 소득 격차가 너무 커도 1등이 다 가져가고 나머지는 가져갈 목이 없다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소득 격차가 아주 나쁜 거는 아주 높은 것만큼 위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 격차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팽창하는 걸 나쁜 것으로 보는 것들이 매우 위험하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득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보상이 주어질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겠죠. 소득 격차가 너무 낮아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못하는 사람을 똑같이 가져가면 그것도 열심히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사회고 1등이 다 가져가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면 그것도 불행한 사회이기 때문에 소득 격차와 행복의 관계도 U자를 뒤집어 놓은 것과 같다 하는 논문이 2017년에 UN 왕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층은 위험한 언어를 많이 구사하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 금지라는 말은 표현의 자유 박탈이라고 하는 말의 PC 언어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땅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의 이야기만 말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등 경제가 경제적 민주주의, 경제 민주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들어보면 결과적 평등주의로 공산주의에 준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기생충 사회를 만드는 이야기고 적폐청산은 좌파 독재 권력 기반의 구축 위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기업에게 입을 막는 이런 일이 되고 있습니다. 친일청산은 정치적 반대자들의 도덕적 기반을 훼손하기 위해서 아무 근거도 없이 자신들과 의견이 다르면 다 친일파라고 이야기하는 인격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이 행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사회에 이렇게 언어를 정치적 언어의 뒷속에 다른 의미를 담아서 사용하기 시작을 하면 이 사회는 솔직한 의사표현도 또는 개인의 자유도 꽃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정부가 이처럼 우리가 쓰는 언어를 다른 뜻으로 바꿔서 정치적인 독을 섞어서 쓰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그 중에서 총선 승리와 코로나 바이러스를 빙자한 이 평등 경제라고 하는 말이 앞으로 우리 경제를 얼마나 더 위험한 자본이 외면하고 자본가들이 불안이 떠는 경제 그리고 미래 세대의 부를 차압을 해서 지금 빚잔치를 벌이겠다라고 하는 위험한 사회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 이론을 계속 부정하고 뒤집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위험한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